예, 중국이 시진핑 집권 2기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모시고 향후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시진핑 2기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관계도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 재설정 작업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2기 출범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연한 어떤 기대감, 한중 관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미 그 19차 당대회 이전에 많은 관측들이 이제 19차 당대회 끝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급격한 변화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겠지만 벌써 여러 가지 약간의 좀 변화 조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어떤 들면 것? 13일 날 우리가 합의한 그 통화 수합 협정이나 예. 연장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건 또 넘어갔고 예. 또 이 19차 당대회 폐막식 날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회담에서 예. 한중 국방장관이 2년 만에 처음 또 만났어요. 만났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예. 그냥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풀어가려는 양쪽의 시그널이라 신호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고 그래요. 같은 맥락 아닌가 싶어요. 자, 내일 아마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이 개천절하고 국군날 기념 리셉션이 있는데 중국 측에서 샤오둥 외교부 부장 조리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중국 쪽 주빈으로 이렇게 참석을 한 사람이 좀 없었다고 해요. 이것도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저 중국 여행사 쪽에서 다시 한국 관광상품을 다시 판매하려는 그런 의사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좀 달라지는 분위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 정도는 곳곳에서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관광 쪽은 뭐 워낙 정말 직격탄을 맞았다 그럴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복되려면 시간 걸리겠지만 문화 교류랄까 아니면 뭐 이 학자들 간의 교류도 상당히 좀 냉랭했는데 이제 많은 교류가 또 이제 이 연말까지 이어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포함해서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기보다 19차 당대회가 계기가 되고 있는 것만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의 축전을 전달을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전을 보냈고요. 자, 우리로서는 일단 중국의 어떤 경제적 또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굉장히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축전 내용도 좀 보셨을 텐데 앞으로 한중 관계 뭐 가장 뭐 현안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요? 우선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드가 제일 뭐 한중 관계에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어 왔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드를 넘어서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금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사가 직접 만찬을 내는 그런 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가 과거에 없던 거예요. 처음 한다고 이제 정말 대사 관저에서 그런 분위기가 왜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됐느냐를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다만 거기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한중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추공 대사도 그런 그 분위기를 말을 했습니까? 직접 느끼셨?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얘기는 나눴는데 뭐. 그때도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우선 한중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된다 그럴까 개선되는 거에 대한 열망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한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미 축전을 보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대사관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 따라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일본서 무슨 그 녹취록을 갖다가 공개한 것도 있지만 덩 샤오핑이 78년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는 그 즈음에 이제 미리 그 얘기를 좋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건 좀 후세에 넘기자. 뭐 그런 언급을 했던 것까지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그런 그 녹음한 거를. 그런 비유를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사께서는 또 악수까지 하면서 아주 좋은 표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조가 되지 않느냐. 일단 장애물을 걷어내고 또 후일에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래서 이제 당장 사드가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서로가 이제 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뭐 사드에 대한 합의문을 요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내용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요구하고 강요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것을 합의해 갈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기 체제를 맞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언제쯤 만날 수 있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드하고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만나서라도 사드 이야기를 할 거다 하는데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고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참석을 또 요청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가는 게 순리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지금 뭐 확정적으로 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당히 양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올해 안에 열리는 것이 이제 가장 희망적인 사항인데 지금 우선 트럼프가 방중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아마 8, 9, 10 이 시점에 아마 방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한다면은 11월 중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12월까지 내다본다면 올해 연중 안에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한번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또 영민 주중 대사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상회담 연내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긍정적인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그 정상회담에서 다룰 경제 관련 의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양측에서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어떤 낙관론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양측에서 여태까지 사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오해 여지가 또 꽤 있었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서로가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또 그리고 그것을 꼭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하거나 없을 때는 힘든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역지사지로 이해하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라면 이제 이런 사드 문제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은 이제 서로 여유 있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번복하듯이 입장을 바꾸는 식으로 없던 것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서로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 얘기도 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당대회 때 시작 전에 바로 이제 보낸 거 있었는데 3문장짜리 짧게 보내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해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직접 시진핑 주석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북중 관계에 대한 어떤 개선에 자기들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북중 관계는 뭐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정은 시대. 북중 관계는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좀 아주 나쁜 상태, 악화된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뭐 축전을 보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든가 뭐 어떤 전격적인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분위기가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얼렁뚱하게 넘기는 것보다는 이 조금이라도 예우를 갖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핵 개발은 그건 그거고 또 19차 당대에서 새로 집권 2기로 들어가니까 형식을 우선 갖추면서 조금이라도 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이제 중국을 향해서 대북 관련해서 압박을 계속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일종의 그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북한을 그렇게 누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제 새 체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좀 하기 위해서 중국 측에서 인사를 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모색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지금까지만 보면 중국은 19차 당대회에 매진한다 그럴까 거기에다가 방점을 뒀기 때문에 사실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잘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9차 당대회 끝나고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단순 압박이냐 아니면 밀밑 대화를 유지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미국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입장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